자, 반갑습니다. 적용 기능사 강의를 하게 된 정용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수업에 앞서 가지고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적용 기능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기는 어떠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실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단은 필기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문항수는 전체는 60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능사와 기사와 달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요, 과락 개념은 없습니다. 즉 60점이면 합격입니다. 60점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6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점수는 바로 몇 개냐면은 36개를 맞으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60개, 36개, 그쵸?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고 보시겠지만은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36개 맞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보게 되면은 한 문제 때문에 35개 맞고 떨어지신 분도 다수가 있고요. 60개로, 아니 60점, 즉 36개로 맞는 분들 다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는 60점 이상이겠지만 그 이상을 더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기능사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 기출문제 답을 외우는 형식에서는 합격하는 게 좀 운이 좋으면 합격을 하겠지만은 운이 안 좋고 어려운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36개 맞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해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께서 적용 기능사 필기를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들한테 필기에 대해서 이론을 전문적으로 잘 배우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은 합격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의 목표 점수는 즉 60점이고 즉 36개를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자, 적용 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에 합격률을 보게 되면은요, 필기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다른 자격증 시험은 많이 나오면은 뭐 89, 80%? 그쵸? 90%까지 나오는 합격의 필기 시험이 있는데 적용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 합격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40%까지 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실기는 45%가 아닌 88% 정도의 합격이 됩니다. 즉 필기만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은 실기는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즉 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를 해결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모르겠어요. 그 1년에 거의 12,000명 가까이 시험을 보시는데 막상 증을 손에 쥐는 분들은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해서 제가 봤을 때 필기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 실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필기 합격 후에 2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도 필기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잘 간략하게 적용 기능사 우리 그 필기가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첫 과목은 적용 1번부터 해서 적용 관리까지 총 5파트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 역사가 아니죠? 자, 적용 1번 같은 경우에는 적용에 대한 역사와, 그렇죠? 역사와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그냥 적용이 어떻게 발전이 돼가지고 현대까지 왔는지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역사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한 문제, 안 나오면은 양식하고 포함해서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양식 같은 경우에는 한 역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는요, 서양사부터 해서 동양 삼국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 친구는 해마다 가면 갈수록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즉 산업기사나 특히 기사에 있는 내용이 지금 기능사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배우냐면은 서양사를 배웁니다. 서양사. 그 다음에 한국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데, 자, 그러면은 그 나라에 대한 역사를 물어보기에 앞서 가지고 그 나라의 조경 양식, 즉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양식이 발전됐는지, 양식에 대한 발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릉지냐 또는 평지냐 또는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조경을 만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경 양식이 발전이 되고 바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서양사에서 무조건적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요. 즉 BC 3000, 5000년도, 즉 이집트부터 시작해하고 현대까지 어떠한 형식으로 지형에 따라서 양식이 바뀌었는지에 따른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한국사에 대한 조경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 문제는 두 문제에서 세 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서양사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사 같은 경우는 나오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한국사입니다. 이 한국사가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여러분? 현대까지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조선시대 중후기로 때부터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는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왜? 나름대로 역사를 자랑했던 우리 그 수험생들도 막상 한국사 문제를 풀게 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암기하지 않으면은, 중요한 거는 그 많은 한국사 유형 중에서, 문제 유형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중국 한 문제 나옵니다. 한 개. 그 다음에 일본도 한 개가 나옵니다. 즉 조경 양식은 보편적으로 7개에서 8개가 나오고요. 만약에 조경 일반하고 조경 양식을 더했을 경우에는 10문제 이상은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야 8에서, 정말 많이 나와야 9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빈도는 적지만은, 이 역사에 대한, 양식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즉 이 양식에 따라서 나중에 시공이든 관리든 에서도 거기에 또 적절하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힘들더라도 꼭 이건 암기를 하시고,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필요 있는 부분 가져가야 될 거, 버릴 거는 버리면서 암기가 들어갈 겁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계속 시험을 보고 오고요. 그 문제에 대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최신의 문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공부한다고 하면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